장동혁 대표의 호위무사라고 하는 뭐 별칭 같은 것도 좀 있는데 뭐 그 호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죠. 아, 그래요? 예. 저는 나이가 좀 많으신데 장동혁 대표보다. 아니 그래도 그래도 호위무사 괜찮습니까? 사회적 지위 직책은 대표시고 우리 권영세 의원이 그랬잖아요. 오야, 저보고 꼬붕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꼬붕이라는 그 닉네임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고 왜 그렇죠? 있어요. 예? 왜 그렇죠? 아니 대표를 잘 모셔야죠. 중요한 건 저는 정치를 하면서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된다라는 게 가장 절절한 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 그 위치에서 시장 때는 시장으로 위치해서 그다음 민주당이 있을 땐 민주당 위치해서 그리고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으로서의 위치해서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가 정말 피폐해질 정도로 황폐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단적인 증거를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9년 8개월 만에 당의 간판이 28번 바뀌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비대위원장 당대표 포함해서. 그렇죠. 네. 비대위원장 당대표, 그다음에 권한대행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그 잠시 맞는 뭐 비대위원장 포함해서 당의 간판이 28번을 바뀝니다. 네. 정상인가요? 네. 그리고 당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네. 선출된 당 대표의 임기가 2년인데 네. 그 2년 임기를 채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네. 그러면 이건 보수의 건강성을 회복하기는커녕 무너질 지경이잖아요. 야, 그러면은 그 지점에서 장동혁 대표는 그 2년 임기를 채울 만한 자질과 지도력이 있는 지도자다. 예. 아,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은 있어요. 네. 그 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소통 방식과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시간의 배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쉬움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다 좀 부족하고 네. 다 조금 아쉬운 점도 안고 있는 것이죠. 근데 네. 그거를 보완하면서 리더십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런데 네. 장동혁 대표가 당원들의 선택과 지지에 의해서 네. 대표가 되셨어요? 네. 당 대표를 물러나라고 한다면은 세 가지의 조건에 맞아야 돼요. 그렇군요. 세 가지. 하나가 뭐냐면 선거에서 박살이 난 경우. 선거에서 참패한 경우. 예. 네. 그런데 요번 선거는 2026년 선거는 박살났다고 할 수 없어요. 전 네. 선전했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네. 박살난 건 아니다. 2018년 선거에 비하면은 2배 이상의 성과가 있었어요. 그때는 두 군데 대구 경북 빼고 다 진 거니까. 그렇죠. 요번엔 4개가 됐잖아요. 맞아요. 2개, 4개. 네. 그다음에 서울과 경기 수도권에서 그때는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한 5개밖에 네. 기초단체장을 못 얻었는데 네. 요번에는요. 거의 30개 이상 얻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패배라고 볼 수 네. 없잖아요. 그다음에 건강상 치명적 문제가 있거나 두 번째죠. 예. 첫 번째 선거에서 그렇게 참패했거나 예. 두 번째 건강상 치명적 문제가 있거나 예. 네. 세 번째는 도덕적으로 결정적 하자가 나타났거나 네. 그게 아닌데 물러나라고 한다는 거는 나는 네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만뒀으면 좋겠어 이런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아유 우리 저 허민 대기자님은 옆에 동료가 네. 아이 맨날 옷 입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넥타이 맨 것도 그렇고 나 마음에 안 들어요. 회사 그만두세요. 그러면 둬야 되나요?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는 사람은 비정상적 그리고 규정을 위반한 탐욕, 자기 개인의 욕심이거나 아니면은 그 자기 개인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이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 정신 네. 연령이 한참 뒤처져 가지고 예. 사리 판단 분별력을 네. 제대로 못하는 네. 그런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저는 10년 가까이 지금 위축되어 오고 붕괴되어 온 보수의 생명력 내지 기반을 지금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리더라는 게 제 정치 경험상의 판단입니다. 정치 경험상 판단이 그렇다. 네. 자, 그거와 연관해서 제가 뭐 글에서도 봤고 저한테도 한번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장동혁은 보수의 노무현이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렇죠. 그 우리가 늘 변화, 개혁, 혁신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 네. 이 기업도 이를테면 80년 전에 대한민국 경제를 80년까지 안 올라가도 한 40년 전에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했던 기업들 중에 변화에 적응 못하고 도태된 기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많잖아요. 네, 많아요. 네. 그래서 변화하거나 네. 혁신을 해야 국가는 생존하는 겁니다. 네. 국가의 생존이 곧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고 네. 행복을 드리는 거고 네. 그런데
우리 사회의 현재 문제점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그 다음에 변화를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못하면 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네. 변화를 하더라도 엉뚱하게 하는 거고. 네. 이를테면 심장에 문제가 있는데 콩팥에 문제가 있는 걸로 진단을 하면 제대로 못 고치잖아요. 그렇습니다. 머리가 아픈데 다리 관절만 주무르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정치 그 리더 그룹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점과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네. 그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파악하고 계신 분이 네. 저는 장동혁 대표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거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정치인은 말로써 메시지로 승부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장동혁의 메시지는 그때그때마다 딱 적확하게 해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을 수 있어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러나 대체적으로 가장 적확한 그때의 타임과 장소에 맞는 적확한 표현을 하면서 이 정치, 이 현실의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대한 자기의 이 변치 않는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 변찮은 철학이 일단 궁금한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앞서서 궁금한 거는, 그런데 왜 보수의 DJ도 아니고, 보수의 문재인도 아니고, 보수의 이재명도 아니고, 보수의 노무현이냐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을 지냈잖아요. 변치 않는 철학 원칙. 그렇죠. 아하. 원칙을 지킨다. 그렇죠. 아하.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그 1년간의 정치적인 부분을 정리해 보면요. 두 가지가 두드러져요. 네. 첫째는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있는 영남 기득권 카르텔이 있어요. 네. 본인들은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가 네. 뭘 그런 거냐고. 그런데 아니 영남에서 공천받는 거는 비례대표 공천받는 거고 똑같은데 어떻게 그게 영남 카르텔이 안 돼요. 네. 기득권이지. 그렇습니다. 수도권에서 정말 힘겹게 싸우는 거와 영남에서 선거 나가는 건 달라요. 네, 네. 그렇죠.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면 그건 아니, 본인들의 뭐, 주장일 네. 뿐이에요. 네, 다른 건 다른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영남 기득권하고 적절하게 야합 내지 타협을 하면서 당을 운영을 해와요. 대부분이 그래요. 지금도 네. 그런 분도 계시는 거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야합을 해서 어떻게 좀 이 당을 주도권을 내가 한번 먹어볼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영남 기득권과 타협을 하지 않고 내가 존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존중을 해요. 존중은 하시지만 영남 기득권의 탐욕과 기득권과 그 네. 적절한 긴장과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장동혁 대표의 대표 1년을 평가할 수 있어요. 그전에 당 지도부는 대부분 다 영남 의원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짝짝꿍해서 당의 정책과 당의 방향 결정하고 대충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유야무야 좋은 게 좋은 거다 식으로 넘어가 있어요. 우리 당에 제일 만연해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다. 네. 그리고 원하는 소리 안 한다. 다른 사람한테 그냥 원하는 살리를 안 한다. 그러니까 당의 기강이 안 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수 쪽에서 처음으로 자생적인 팬덤이라고 하는 지지자들이 네. 자발적으로 만들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보수자들은 자기들이 기획해서 만든 거예요. 네. 이렇게 저렇게 네. 또 뭐 투자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런데 사실 1년 전에 장동혁 팬덤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없었죠. 네. 그런데 지금 장동혁을 그냥 끌어내리려고 뭐 몸부림치는 그룹도 물론 있지만 장동혁을 지켜야 된다는 자발적 모임이 상당 부분 형성돼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게 옛날에 호남 기득권에서 예. 그 살아남은 그 노무현, 네. 그 다음에 그 지금 영남 기득권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장동혁 비슷하잖아요. 비슷하다. 그리고 그 팬덤. 예.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 이런 그래서 저기 이제 참여정부 네. 이런 식으로 네. 규정을 했었고 네. 장동혁 대표는 당원 중심주의로 가자. 아하. 그리고 결국은 우리 당을 그나마 여기까지 지탱시키고 유지시켜 왔던 것은 우리 당원들의 헌신과 노력이다. 네. 그래서 그 당원들이 좀 더 당을 살려내고 당이 외연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의 더 비중 있는 역할을 맡으셔야 된다라는 알겠습니다. 그런 네. 일관된 네. 그 당신의 입장을 가지고 그 계세요. 장동혁 대표가 결국은 이제 노무현처럼, 노무현을 일부러 닮으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비교를 하시려고 하시니까 이렇게 된 건데, 노무현처럼 그 주류 기득권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때로는 투쟁하고, 때로는 또 협력하면서도 자기 원칙을 그대로 지켜나갔고, 그러면서 그를 지지하는
팬덤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바로 노무현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수의 예. 노무현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 예. 그 힘의 원천이 결국은 2030으로 중심 표현되는 그 젊은 층의 대거 국민의힘 지지층 선회 여기서 이제 나온다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그걸 한번 이제. 50 세대랄까 50 집회 이런 거 다 같이 한번 평가 좀 해주시죠. 그거죠. 사실은 민주주의를 신뢰할 수 있는 토대는 선거예요. 네.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해서 이제 선택이 되잖아요. 근데 그 선거권이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쉽게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대구 집회에서 우리가 학력고사를 보는데 100명이 갔는데 네. 90명은 시험지를 받았는데 10명은 시험지를 못 받았어. 그럼 그 시험이 정상적인가요? 네. 그럼 그 시험 다시 해야죠. 네. 국가가 부끄럽고 책임을 진다면은 네. 다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다만 그것을 현실로 구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니까. 네. 네. 그래서 이 참정권 어처구니 없는 그 참정권 훼손이라고 봅니다. 참정권 훼손 사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의롭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젊은 세대가 분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 것이죠. 네. 그리고 그 젊은 세대의 분노의 힘이 망가져가고 기울어져가는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어요. 그 연장에서 지금 장동혁 사태로는 확실히 지금 거의 줄어들거나 사라지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 여전히 속마음으로는 어떻게든 흠집을 속마음으로는? 내서 네. 예, 여전히 흠집을 내서 네. 무너뜨리고 싶겠죠. 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네. 일반 당원들 사이에서는 장동혁 외에 대안이 없구나 하는 거를 명료하게 알고 계신다고 저는 봐요. 네. 우리 당 지지자들의 70, 80%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들이 선택한 잘못 뽑았다고 저는 규정하고 싶은데 의원들 네. 그런 분들이 과도하게 자기의 분수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한테 채워준 완장이 네. 어떤 사회적 무게와 역사적 가치를 지느냐에 대한 네. 깊이 있는 고뇌와 성찰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 그리고 나하고의 친소관계, 그리고 내 주장을 받아주냐 받아주지 않냐, 뭐 이런 걸로 지극히 개인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잘못된 삐뚤어진 네. 그런 용어를 판단. 상당히 순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보고 뭐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닌데. 아니 근데 아시겠죠? 아니 근데요 제가 네, 사적으로는 네. 상당히 과격하게 발언을 하는데 네, 네. 이렇게 네. 개인 대담을 할 때는 네. 제 글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 글 속에서는 절대 과격한 용어를 안 씁니다.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실명 언급도 자제하시더군요, 보니까. 뭐 그렇죠. 예. 근데 얼마 전에 페북에서 쓴 H모, Y모, O모, 그다음에 K모 누굽니까? 그것도 뭐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예. 아니라고 보고. 자, H모, Y모, O모, K모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I know what you did in last summer. 이거 영화 제목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치기 어린 욕망으로 저지른 범죄에서 시작되었고 시치미를 뜻던 후한무치함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보수를 망가뜨린 주역들이 모여서 보수를 제거한다고 합니다. H모는 뭐 지금까지도 뭐 당내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모 계보의 수장 같고, 그죠? 예. Y모는 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분 같고, O모는 예.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그 단체장인가요? 뭐 그렇게 저도 이렇게 지내요. 네. K모는 역시 또 박근혜 탄핵 앞장섰던 분인 것 같고. 그렇죠. 저는요. 네네. 헌정사의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네. 저희는 뭐 실명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 두 분이 국민들의 눈높이를 못 맞췄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런 면에서 미국이 부러워요. 아하. 닉슨 대통령 탄핵 직전까지 몰렸지만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맞습니다. 대통령을 네. 물러나게 했고, 맞아요. 네. 그리고 포드는 사면을 시켜줘서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고 욕을 먹었지만 결국은 하나의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참으로 좋은 결정이었다라는 거를 네. 장례식에서 네. 전 언론이 컬럼을 통해서 표현을 했잖아요. 맞아요. 복권을 시켰죠. 왜 우리는 그런 성숙한 정치 의식이 클린턴도 없냐예요. 탄핵당할 뻔했다가 결국은 그렇습니다. 멈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이 결국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사회 발전을 이루었나?
그렇지 않아요. 네. 결국은 국민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훨씬 더 증폭시킨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탄핵은 더 이상 없을까요? 저는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안 이루어졌으면 생각입니다. 좋겠다. 왜냐하면 자연인 누구에 대한 분노는 있을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부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런데 그 세계 2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으로서의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네. 감정적인 그 분노보다는 훨씬 더 국가의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 저는 네. 바람직하다는 게 제 경험입니다. 아, 정말 오늘 말씀을 굉장히 순화시켜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네. 다른 면모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좋은 네. 이미지를 네. 좋은 이미지를 보여서. 예, 하필이면 또 허민의 정치 카페에 나오셔서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보이려고 아니, 노력을 하시다니. 아니 근데 네. 전 뭐 제가 대한민국 언론인 중에 네. 제가 대한민국 언론인 중에 제일 부러워하고 네네. 그다음에 존경하고 누구요? 그다음에 누구죠? 그게? 아유, 허민이라는 아, 그렇습니까? 분인데 예. 좀 더 길게 혹시 얘기해주세요.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언론인 중에 허민이라는 분이 계신데 네네. 뭐 저하고 사실 인간적으로도 오랜 인연이 있고 네. 그다음에 한 40년, 그렇죠. 30년 됐고. 네, 30년 정도 30년 됐죠. 네, 그리고 네. 언론인으로서도 제가 그 허민의 정치 카페 열심히 보잖아요. 네. 아, 이렇게 한 번씩 네.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정리가 되는구나. 이 정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거기까지 하시죠. 뭐. 거기까지 예. 하시고. 한동훈 복당론. 복당 해야 됩니까? 가능합니까? 저는 뭐,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제가 국민의 힘에서 중책을 맡는 한 절대 그거는 받아들일 수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없다. 예, 왜냐면 그냥 이거는 뭐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인간적으로 참 나쁜 사람입니다. 아, 한동훈은 나쁜 사람이다. 예, 네.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 실명으로 좀 정치가 유일한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좋은 사람들로 네. 채워지고 네. 대한민국의 중요 직책이 좋은 사람들로 채워져야 됩니다. 예. 그런데 아유 나쁘잖아요. 네. 이게 네. 왜냐면은 네. 본인과 그렇게 몇십 년 인연을 맺었던 사람을 그렇게까지 네. 짓밟는 거는 저는 인간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제 가치 기준에 안 맞아요. 그리고 저는 설령 감정이 어긋나고 트러블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 후에 다시 만나서 네. 아유 뭐 제가 조금 과했으면 미안하다 하고 그다음에 사실 너무 화가 나서 그랬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었다.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더 나빠지지 말자. 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마음이 편한 거고. 네. 근데 아유 너무 나쁜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뭐 윤 전 대통령 부부한테 한 행위를 보면 너무 가혹하고 짓밟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욕 먹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제 양심이니까. 네. 자, 사실은 물어보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벌써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고위 회의 때마다 제가 이거는 이제 익스큐즈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네. 센 발언으로 유명하셨고 오늘은 뭐 허민의 정치가에서 굉장히 순화된 발언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논란도 많았고 혹은 또 상처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메시지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의도된 건지 아니면 즉흥적인 건지 그리고 그러한 논란에 대해서는 뭐 혹시 글쎄 외계인 발언은 좀 즉흥적이었다고 봐야죠. 외계인. 네, 근데 저는 세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굉장히 격하게 반응했던 것은 우리 이건 실명 제가 얘기해도 돼요. 김성교 도당위원장이 보여줬던 행태에 대한 많은 당협위원장들의 분노를 제가 대신 표현했던 거 말고는 저는 과격하게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과격하게 표현한 적 없다. 그리고 그것도 마이크를 잡거나 공식석상에서 표현한 것은 없어요. 그냥 언론인들과의 엘리베이터 앞에서의 사적 대화를 통해서 조금 격한 표현을 썼지 절대 격한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최고위원 발언에서도 격한 표현을 안 썼어요. 거의 대부분. 하나만 꼭 여쭤볼게요. 공식석상에서 의총에서인가요? 인마 발언이 있었다고 그때. 아유, 혹시 그것도 해명을 좀 해줄 수 그것도 이제 제가 의원총회를 원내대표가 참석해달라고 요청해서 갔어요. 네. 저는 뭐 의원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삐뚤어진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겸손하지 않아요. 네. 국회의원이랍시고 군림하려고 한다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일 수도 있고 선입견일 수도 있고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에요. 국회의원들 절대 겸손하지 않아요. 네. 겸손하신 분들 계세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다는 네. 게 제 생각인데, 의원총회를 들어갔는데 저보고 국회의원도 아닌 게 어디 감히 여기를 네.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발언이 있었죠. 예, 네. 그렇게. 그래서 나하고 좀 얘기 좀 합시다. 네. 그랬더니 이제 이게 국회의원도 아닌 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저를 모욕을 상당히 줬어요. 그래서 나와서 나 얘기 좀 하시니까 나와봐. 이제 저도 이제 말을 그렇게 네, 이제 말을 놓으셨죠. 예, 네. 놓았죠. 네. 그리고 제가 뭐 나이도 한 20살이나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이제 감정을 드러냈는데. 끝까지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야인말한 소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까? 했죠.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예. 네. 그 얘기를 여쭈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안 했어요. 제가 공개석상, 공식석상에는 안 하고 유일하게 딱 격하게 제 감정을 드러냈던 부분은 제가 경기도 네. 위원장이잖아요. 네. 원외위원장. 네. 원외위원장들 되게 아파요. 네, 힘들고 네. 서럽고. 그럼요. 네. 그런데 그 힘들고 아프고 서러운 원외위원장에 대해서 거의 모욕과 무시를 했다고 보기 네. 때문에 네. 굉장히 격하게 반응한 건 딱 한 번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 한 게 뭐 크게 이제 반향을 불러 일으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 사실 굉장히 알겠습니다. 부드럽고 그다음에 다정다감한 편입니다. 예, 오늘 뭐 허민의 정치 카페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알부남이에요, 알부남. 알고 보니 부드러운 남자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게요. 간단하게 답하십니다. 향후 정치 행보와 계획 어떻게 할 것인지. 저요. 네, 네, 저는 뭐 그냥 사생관이 분명합니다. 장동혁 대표를 지켜내지 못하면은 정치 그만둘 겁니다. 네, 네. 그리고 그렇군요. 더 이상 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네. 전 30년 정치를 하면서 이런 정치인이면 한국의 희망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사실 노무현 대통령 한 분이었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아하. 우리 장동혁 대표를 그런 희망의 아이콘으로 발견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갈등과 대립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쫓겨났어요. 네. 사실 네. 예, 노무현 대통령한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들다가 네. 쫓겨난 건 잘 네. 아시잖아요. 네. 예. 그리고 관저에서 막 대통령 불편하게 하면서 막 들이받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영향을 미쳐가지고 사실 저는 쫓겨난 적이 많아요. 바른 소리 하다가 입 바른 소리 하다가. 네. 근데 네. 그래도 어쨌든 장동혁 대표한테도 쫓겨날지 모르죠. 제 스타일 못 바꾸니까. 그런데 장동혁 대표께서 이제 이 고군부터 하고 계시는데 힘겹게 하고 계세요. 네. 제가 어쨌든 아까 호위무사 꼬붕 그랬는데 다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호위무사 역할이라도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다. 꼬붕도 훌륭한 꼬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장동혁 대표를 제가 지켜내지 못한다면 네. 더 이상 정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진보의 장동혁인 노무현을 모셨고 보수의 노무현인 장동혁을 또 모시고 이 두 분을 훌륭한 지도자라 생각을 하시고 내 꼬붕의 역할을 훌륭하게 다 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조광한 최고위원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실 거죠? 예. 저는 불러주시면 열심히 나갑니다. 그리고 백수이기 때문에 남는 게 시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습니까? 다음 주에 또 허민의 정치 카페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